이재명 대표의 이 언론, 검찰의 애완견 발언, 이른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언론 단체, 그러니까 유관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학자. 저는 언론학자잖아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언론학계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어떤 행태를 분석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랩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랩덕. 랩이 뭡니까? 랩. 그러니까 무릎이잖아요. 무릎에 앉아 있는 랩이 실험실이 아니고 여기 랩. 실험실. 난 실험실 개인 줄 알았네. 랩 있잖아요. 랩. 싸는 거.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래퍼들 랩 없습니까? 이상민 씨 띠기디띠기디 랩 있잖아. 랩. 하나 던져주니까 그냥 막무네. 아니 그 래퍼들도 랩이라고 해요. 원래 래퍼. 랩인데 그 설명을 잘 왜 나를 해주셔야죠. 떠나가야 언론 했나 하는 거 단체시니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애완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무릎에 올려놓고 그렇죠. 귀여워해주고. 그러면 이제 주인 말을 잘 듣잖아요. 푸들 같은 거네. 푸들.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랩닥이라고 부르고 애완견은 우리로 이제 번역을 해서 부르고요. 그리고 왓치닥. 감시견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 중에 정말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와치독이라고 그러고 감시견이라고 하고 언론이 정권에 뭐 빌붙어 가지고 정권에 긍정적인 평가만 해주고 그런 보도만 하고 비판을 안 하는 언론사, 그런 언론사를 우리가 애완견 또는 랩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게 언론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그 취지는 뭡니까? 언론사들이 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재판에서 나왔던 국정원 블랙 용원 A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느냐. 국정원 문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보도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쌍방울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잖아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두 건 다. 그와 관련된 보도를 왜 받아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집도 사줬다고. 그 뒤에 오피스텔. 예, 맞아요. 그 안부수 씨 딸. 이런 폭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들 거의 보도 안 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포털이나 이런 이렇게 데서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언론들을 우리는 애완견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죠, 대체? 아니 무슨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론은 성역입니까? 언론은 비판받으면 안 되는 곳입니까? 언론은 다른 사람 다 비판하잖아요. 정치인도 비판하고 권력기관도 비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언론이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면 더더욱 다른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비판하면 무조건 공격입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 기소가 됐잖아요. 불구속 기소가. 그 이유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거기에 또 그런데 지금 재판 결과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재판부는. 그러면서 뭐 대북 송급이 있었다. 그것이 뭐 경기도와 연관돼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나 아니면 반대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게 무슨 공격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이 성역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공격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비판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신인규 변호사도 언론이 잘못 보도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법관도. 아니 뭐 재판도 우리가 평론도 그렇죠. 비판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한 것 같아요. 애완견이라는 애완견. 개라는. 그거는 언론 학계나 언론계에서 이미 통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뜨끔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지 도둑이 않습니까? 재발절일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언론 단체들이 뭐 비판 성명 내고 막 하길래 저는 약간 그 이철규 의원을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썼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징계 받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내가 개냐? 양두구육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개만 집착해가지고 개고기를 개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개냐 이러면서 좀 흥분을 하셨는데 전 이번에 언론단체도 애완견에 너무 집착하는 건 이거 좀 이철규 의원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에는 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조 기자들
앵무새처럼 받아쓰기만 하죠. 그러니까 앵무새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언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동의하지만은 그리고 언론 단체가 과잉 반응인 거 인정합니다만은 너무 이걸 싸잡아서 공격하니까 내용은 사라지고 지금 최 아하. 교수님이 설명하신 이 내용이 그렇네요. 본질이고 이게 핵심인데 네. 지금은 뭐 랩독이냐 와치독이냐 가드독이냐 이 논쟁만 아하. 남으니까 여기가 무슨 애완견 무슨 시장은 아니잖아요. 뭐 동물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매우 본질이 빠져진 게 좀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전 여기서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언론단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발언 가지고 윤리위에다가 지금 제소까지 했더라고요. 양문석 의원과 같이 네. 제소를 근데 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학과 개념이 빠진 정말 저는 정말 수준 낮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 본인들이 이준석 대표 저도 당시에 제가 징계해서 같이 싸워줬고 당내에서의 압박에 대해서 제가 같이 소송까지 했던 입장인데 네. 그때 천하람 의원도 위원장으로서 막 윤핵관들 욕했거든요. 네. 아니 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냐? 왜 아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실제 징계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이제는 애완견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는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이재명 대표를 제소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식의 언론의 수준 낮은 짓도 이철규 의원 수준이지만은 천하람 의원과 그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올바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윤핵관 시즌 2냐 국민의힘 욕하다가 닮아가느냐 전 이 비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재명-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아까 뭐 잠깐 우리가 화면에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맥락을 봐야 뭐 된다.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 비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네. 국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보호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인데 언론이 그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애완견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언론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들이 어떤 보도를 할 때 있어서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만약에 타락하거나 아니면 썩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언론이 살아 있어야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하라고 해서 따끔하게 충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마치 공격으로 받아들인 게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요 언론을 공격을 해? 네. 우리를 왜 공격해? 그러면서 일제히 달라들어서 언론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집단 이기주의라고밖에 안 보인다는 이철규 거예요. 의원 수준으로 지금 너무 전락된 언론의 현주소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전 이재명 대표가 했던 저런 표현은 우리 최지봉 교수님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나 최지봉 교수님은 네. 약간 인기는 다소 있지만 권력은 없으시거든요. 권력 없죠. 권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전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네. 저분도 권력이 있거든요. 의회 권력의 절반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입장에서는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 말씀은 좀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언론이 정치질을 하냐. 그 비판은 맞는데 네. 그걸 이재명 대표의 입술로서 나와버리니까 또 정치 쟁점화되면서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잘못된 언론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언론을 개혁하느냐를 더 건설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네. 너무 과잉 반응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까지 대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아니, 좀 망동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망동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뭐 다 물어뜯잖아, 그냥. 오세훈 시장도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근데 여당 인선에 다 물어뜯고 있어요 진짜로. 한 가지 더 빌미가 나온 거죠. 한 가지 더 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소위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한 거 아시죠? 네. 그게 언론 탄압입니까? 방송 3법이 언론 탄압입니까? 방송 3법의 내용 아시죠? 네. 방송 기사 3법의 늘리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그 사람들이 사장을 뽑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까? 억압하는 겁니까?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엄청나게 MBC를 타겟으로 해서 심의 막 내렸죠. 네. 그거 그 법원에 갔는데 11개 이의 신청했거든요. 10개가 받아들여서 한 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하. 거의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걸 100% 인용했어. 법원이. 예. 그럼 누가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언론 탄압을 했는데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하. 아니 언론 탄압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때 날씨 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일 가지고. 비판을 해댔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언론 탄압을 네. 누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언론사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자기들을 누가 탄압하고 있는지. 아니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어요? 국민의힘 정부가 했어요. 네.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면서 그 애완견이나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대면 네. 대체 언론사들은 누구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겁니까?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에요. 물론 의회도 견제해야 되죠. 이재명 대표도 견제한다고 봅니다. 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서서 공격을 해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너무 봐요. 좀 과해요. 공격 네. 자체가 과하고. 네. 그러니까 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아쉬움을 제가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이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고 그 건강한 관계 속에는 형평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언론 역할 왜 안 하냐, 왜 밥값 안 하냐, 그 비판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또 빌미가 되면서 지금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너무 그게 그러니까요. 아쉽고 저는 언론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하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네. 평론가들도 중립을 가장해가지고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표현과는 변론으로 네. 정말 본인들 돌아봐야 됩니다. 음. 아니 그리고 왜 인권위원이 기레기라고 한 거에 대해서 왜 침묵해요? 나 그것도 그러니까. 웃겨. 그것도 아니 뭐라 해야지. 애완견보다 기레기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더 심한 거지. 아니, 기자님이 보시기 네, 네. 어때? 아니, 더 기분 나쁘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아니 그건 기레기는 기자 플러스 쓰레기잖아. 쓰레기 표현에는 그걸 줄여서 한 침묵해요 거잖아. 다들. 이거 왜 그러는지 답을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취사 선택해서 분노하는 선택적인 분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정치 쟁점화 이 발언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요거 정말 적확한 네. 말씀이에요. 예, 그렇네요. 전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조금 집단적으로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다 썩었다 이러면은 전체를. 일부 안 썩은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적확하게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사를 더 구체적으로 짚고 우리 최 교수님의 이런 설명을 갖다가 녹여냈다면 훨씬 이해가 쉽고 그게 쟁점이 됐을 텐데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건덕지 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밑밥 던져준 꼴이 돼버리니까 아하. 좀 싸움에서 내용은 사라지고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민증 열어봐 이것만 남은 느낌이라 그쵸, 매우 싸우다 아쉽다는 보면 거예요. 싸우다 보면 너 몇 년생이야? 몇 년생이야? 야 그래 너 나이 많아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지금 민증가. 아니, 나이로 누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논쟁하자는 거죠. 내용을 예. 교수님 들으셨죠? 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몇 살이야? 갖고.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방송 횟수를 네. 얘기해야 되잖아. 이 네. 박봉규를 안착시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나가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정말 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그쵸. 보고 있는 그런 사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해 보고요.